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 벨입니다. 한 주 이제 마무리 국면 접어듭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그동안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4주 연속해서 음봉을 만들면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간 5번째 주간 만에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오늘장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2310선 위에서라면은 양봉이 형성되면서 그래도 하반기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더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 증시 오름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이 우리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원자재 가격이 간밤에는 많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장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죠.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켓 시그널입니다. 네, 마켓 시그널 오늘은 교보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사용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 시장의 시그널이 아직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나요? 현재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좀 감지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일반 처음 접해보신 주린이분들 굉장히 이제 들어오자마자 큰 손실을 좀 많이 입고 계신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로 좀 많이 이게 진짜 반전해서 올라가는 장이 맞는 건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반등만 주는 건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나 코스닥 쪽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요. 간헐적으로 매수 강도를 갖춘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2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좀 크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5%대 급등을 하는 그런 반등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틀 전이었나요? 그때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2,300~400억가량 들어오면서 일단은 지수를 조금 돌려놓은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매수 강도는 갖춰졌지만 이게 그 매수 강도로 지속성 있게 그리고 연속성 있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단발적인 매수 강도로 엄청난 지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해서 아마 따라가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가 또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들이 장중에 2번 정도 지금까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반드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그동안 역사적으로 몇 번 일어났었는데요.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발생이 선결적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조금은 경기 침체 쪽으로 흐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오는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쪽은 글쎄 이거 조금은 이제 피크아웃을 치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라던가 곡물 같은 쪽들이죠. 그런 쪽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면서 정말로 수요는 계속 급증을 해버리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급상승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러우 사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 고점 대비해서 한 최소 20에서 50% 정도 반토막이 난 종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쪽들로 인플레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투기라고 조금 봐야 되겠죠. 그쪽으로 투기적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들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런 쪽들로 베팅했던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빠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피크아웃하고 이번에 나오는
6월에 미국 CPI, PPI, PCE 이런 지표들이 정말 의미 있게 전년 대비해서 빠진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시장에서 약간은 경기 침체, 우리 아래 공포라고 하죠.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물가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크하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의 단발성 매수에 의해서 우리가 바닥을 예측하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어야지만 그런 매수들을 바탕에 밑바닥에 깔고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들은 조금 더 비싸게 사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매크로적인 장세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그동안은 인플레, 물가였다면은 이 부분은 피크아웃 시그널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오고 있는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눌러왔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좀 지켜보자. 과연 경기 둔화로 가는 것인지 여기에서 조금씩 또 돌아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는지 지켜보는 구간이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럼 좀 신중한 스탠스 유지하고 계시네요. 경기 둔화와 관련된 우려감은 그러면 현재 지수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세요? 이야기인즉슨 추가 하락은 그래도 좀 제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간 이제 이 영상으로 연결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20월선의 지지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월 연속으로 거의 한 713 정도까지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거의 120월선을 테스트한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까지 발생이 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날 다우는 빠졌지만 미국의 기술주가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올렸던 만큼 시장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연준은 다시 한번 유동성을 시장에 풀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만큼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결국에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단기보다는 장기가 미래의 금리를 반영하면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경기 침체가 만약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120월선이 마지노선으로 시장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지금 연준에서는 잡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 일시적이다, 인내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온 게 어떻게 보면 연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FOMC 회의라던가 연설 이런 것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하면서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꼭 잡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연준에서 실행하고 있는 긴축 강도라던가 속도 이런 것들이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강한 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일단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0.75%입니다. 6월에도 올렸던 수치를 7월에도 한 번 더 올리면서 두 달간 1.5%의 아주 높은 금리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도 이번 달 금통위에서는 그래도 50bp, 0.5%죠. 그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유동성들, 아직 증시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자금들이 점점 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어떤 이탈하는 자금들 말고 정말로 증시가 바닥을 쳤구나. 이 정도면은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이제 자산 규모가 큰 어떤 TV라던가 이런 개인적으로 금융 1대1을 통해서 맡기고 있는 그런 스마트머니라고 좀 하거든요. 그런 쪽들의 자금들이 크게 기관과 외국인과 그런 스마트머니들이 같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더 가시화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2230대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700 초반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만약에 지켜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나 일회성 매수는 의미가 없고요. 연속적이고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야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아웃 했다라고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씩 있었지만 그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꾸준히 밀리다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바닥 잡는 모습이어서 스탠스가 좀 바뀌셨을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올라가는 거 확실히 좀 분위기 잡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여전히 좀 시장 좀 체크를 해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만한 거 있다면 알려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굉장히 좀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매수 강도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이런 쪽들 좀 올리는 모습들 나오긴 했는데,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크게 그동안 정말로 매도해 왔고 지분율 줄여왔던 거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주요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보험, 연기금 이런 쪽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제의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만한 그런 초석들을 만들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어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IT 기기라던가 모바일, 가전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적을 좀 자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B2C 사업 쪽이죠. 이제 메모리 쪽인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여전히 이 수요에 대해서 전망이 조금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쪽 다 일단은 제대로 하반기에도 실적을 내면서 우려했던 우려감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갑론을박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이라던가 화학 쪽 이런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의약품이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안 좋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선방을 많이 해주고 있는 업종이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어떤 신약, 바이오 신약 이런 쪽들, 그리고 예전에는 원숭이 두창이랑 코로나 이런 쪽으로만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의약품,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이면서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조금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영업이익률이 진단키트로 인해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진단키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본업이 잘 될 시간이 좀 다가온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같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신제품들, 거기다가 램시마의 제형을 바꿔서 집에서 직접적으로 주사를 본인들이 놓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피아 제형으로 굉장히 좀 편하게 바꿔서 편의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도 조금 더 상승시킨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약품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또 어떤 종목군들 좀 봐야 될지, 그리고 하나만 간략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유가가 뭐 어디에서는 뭐 박스권 상단 돌파할 거다 200달러 뭐 그 이상도 보고, 어디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꺾였다 그러는데 간밤에 또 유가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유가 쪽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표가 조금 무너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21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속적으로 일단은 이틀 음봉을 내면서 완벽하게 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일단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음으로써 인해서 이런 유가의 수입 부분을 완전히 봉쇄해야겠다. 그렇게 된다라는 시나리오로 갔을 때에는 유가가 배럴당 63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유가는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380달러를 JP모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신뢰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기관에서조차 이런 식의 엄청난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가 전망에 대해서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들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가에 대해서 굳이 예측을 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오히려 예측보다는 좀 대응 차원으로,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에 너무 민감하게 테마성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적으로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큰 수급들, 그리고 의미 있고 지속성 있는 수급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물타기가 아닌, 우리는 철저하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물타기 형식으로 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 자체도 너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서 투기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보면서 대응하는 차원으로 조금 투자 방향을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급 위주로 좀 종목 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시그널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이었습니다.